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네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나 싶을 정도로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며 이제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듯한데요.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렸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올해 이루지 못하셨던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내년에는 꼭 마음먹고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마음에 관한 에세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기주 작가님의 마음의 주인이란 책인데요. 도대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마음은 왜 흔들리는가? 누구나 이런 질문에 휩싸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더욱이 사람 마음엔 본인만 아는 강이 흐르기 마련인데, 마음이라는 강물 위로 선하고 악하고 추하고 아름다운 감정들이 뚜렷한 규칙 없이 시시때때로 떠오릅니다. 삶의 풍랑에 떠밀려 정처 없이 부유하는 감정들이 어떤 이유로 생겨나서 어디로 흘러가고 또 언제 소멸하는지 우린 감히 짐작할 수 없어요. 다만 잘 모른다는 이유로 마음을 느끼고 누리는 일을 미루거나 포기해선 안 됩니다. 마음을 외면하면 마음과 자연스레 멀어지고 자칫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노여움, 수치심, 열등감 따위가 마음의 표면을 거칠게 훑고 지나간 흔적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나게 된 원인과 배경을 뒤늦게라도 들여다봐야 해요. 내 마음과 감정의 주인은 나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지우개 삼아 마음에 움푹 팬 부정적인 감정의 자국을 틈틈이 지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훗날 비슷한 상황에서 유사한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느라 마음고생을 했거나 울음을 터뜨린 경험이 있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향해 걸음을 옮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여정에 다정한 안내자가 있다면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겠죠. 일상에서 건져 올린 적당히 따뜻한 온도의 문장으로 우리의 텅 빈 가슴을 채워주는 이기주 작가님의 책과 함께 마음을 향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해요. 이 책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분홍빛 디자인이 마음이란 단어와 참 잘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책을 펼치는 순간 책 사이에서 분홍색 빛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잘못 봤나? 하고 다시 봤지만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살펴보니 책의 디자인이 특별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디자인을 처음 봐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책장을 넘길 때마다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글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독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은 마음, 사랑, 생애, 사람이라는 4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주제별로 글 하나씩을 골라보았습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마음도
무언가에 기대야 쉼을 얻는다. 명창정괴는 밝은 창에 깨끗한 책상이라는 뜻으로 잘 정돈된 서재와 책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명창정괴를 꾸리는 방법이 다를 터. 내 경우엔 책이 숨쉬고 잠드는 공간, 즉 서가에 책을 꽂을 때 작가나 장르별로 분류하지 않고 표지 색별로 정리하는 편이다. 이는 만약 책에도 자아가 있다면 비슷한 색깔로 옷을 차려입은 녀석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라는 얼토당토하는 상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표지의 색상만 잘 기억해두면 책을 찾을 때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다. 개인의 취향은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과 생활 습관, 그리고 취미 활동에도 깃들기 마련인데, 취향이 적절히 반영된 취미는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 사람 왕년엔 잘 나갔지만 지금은 한물 같잖아 라는 조롱에 시달리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한동안 본인의 영역에서 벗어나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우린 심심찮게 접한다. 쉼을 뜻하는 한자 휴가, 나무 옆에 사람이 기댄 모습이듯 사람은 때로 무언가에 기대야만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육신의 쉼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쉼도 그러할 것이다. 특히 내면에서 솟아나는 다양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절망감과 무력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만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라면 자기만의 장소와 취미 등으로 눈을 돌려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길을 뜻하는 영어 단어 로드와 짐을 뜻하는 로드의 철자가 비슷하다. 그래서일까? 사람마다 삶의 방향이 다른 만큼 저마다 다른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간다. 삶의 무게가 어떠한지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만 안다. 단,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혼자만의 힘으로 스스로를 떠받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인간의 마음은 늘 기댈 곳을 필요로 한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별일이 아닌 것이 없다. 상처를 덜 받으려는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별을 겪은 뒤 별일 아닌 일로 헤어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글쎄, 사랑하는 사이에 별일이 아닌 것이 있기나 할까? 인간의 마음은 수백 수천 개의 각기 다른 방이 촘촘히 연결된 벌집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지 모른다. 하나의 방에서 일어난 소라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른 방들로 퍼져나가며 크게 증폭되기 마련이다.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고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듯 이별과 사랑은 극히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다 특별하지만 특출난 사람은 드물다. 인간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다 같은 말을 난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실패를 맛보는 순간
실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름의 의미를 발견하고 어떻게든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한다. 이런 심리 때문에 실패에서 교훈을 찾지 않는 사람이 진짜 실패자입니다. 따위에 그럴듯한 경구가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실패가 정말 삶의 교훈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물론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소위 실패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자신이 겪은 실패를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실패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마음을 잔뜩 웅크리거나 한두 번의 실패를 피할 수 없는 슬럼프로 받아들이는 이도 있다.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처럼 작은 실패를 침소봉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소심한 마음의 소유자가 대수롭지 않은 실패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자신감을 잃고 주눅이 드는 것일까? 글쎄다. 어쩌면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실패를 겪은 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겸허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가물에 콩나듯 한다. 대부분 사람은 원래 나는 이 일을 해낼 능력과 자격이 충분한 사람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실패의 원인을 외부적 환경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혹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결과 앞에서 크게 낙담하거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개인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인디비주얼엔 어원적으로 더는 나눌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뜻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모두 실존적 단독자로서 개별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특별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다만 능력과 재능의 측면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람의 능력은 평범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평범하다는 것은 평균을 살짝 웃돌거나 평균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낙담할 일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은 내가 그리 특출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틈틈이 깨닫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실패를 겪을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이를 부인하기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지도 모른다. 우린 실패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다. 때론 관계가 아니라 나를 지켜야 한다. 몇 해 전 서점에서 열린 사인회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내 책에 사인해받은 독자 한 분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입을 열었다. 저 작가님, 고민이 있는데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한때 친하게 지내다 멀어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마음을 아예 닫아버렸는지 절 차갑게 대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전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하고 또 약속도 잡고 있어요.
소중한 친구인가 봐요. 예. 그런데 친구를 붙잡기 위한 제 노력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친구와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무 말이라도 해주세요. 나중에 책을 통해서라도 꼭 답해주세요. 사인회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독자의 입을 통해 관계와 사귐에 관한 사연을 듣게 된다. 그런 고민을 접할 때마다 나는 허공을 바라보며 머뭇거린다. 함부로 조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애당초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는 한쪽이 애쓴다고 해서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계의 해결책은 우리의 노력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대인관계에 딱 들어맞는 법칙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컨대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지지 않아야 꾸준히 유지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갈등을 회복하고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관계도 있으니 말이다. 나도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고민 때문에 한숨을 푹푹 내쉴 때가 있다. 다만 난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춰주진 않는 편이다.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지키는 것이 때론 훨씬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최근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같은 과일도 커다란 상자에 드문드문 담을 때보다 작은 상자에 다닥다닥 보관할 때 훨씬 빨리 썩는다고 어느 직원이 알려주었다. 숨쉴 공간이 필요한 게 어디 과일뿐이랴. 사람 사귐도 때로는 적당한 틈이 필요하다.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대할 땐 불을 대하듯 해야 한다.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접근하고 멀어질 땐 얼지 않을 만큼만 떨어져라 라고 말하면서 인간관계야말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은 누구나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고민을 안고 산다. 오래전 맺은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과정에서 얻은 상처가 마음 구석구석에 쌓여서 골마 터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둘 사이에 존중감이 스미기는커녕 돌아오는 게 매번 상처뿐이라면 그 관계를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상대와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 내 존엄성을 짓밟혀 가면서까지 마땅히 유지해야 하는 인연은 없는지도 모른다. 나를 빼앗기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온 힘을 다해 벗어나야 하는 굴레에 불과하다. 마음도 무언가에 기대야 쉼을 얻는다. 명창정괴는 밝은 창에 깨끗한 책상이라는 뜻으로 잘 정돈된 서재와 책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명창정괴를 꾸리는 방법이 다를 터. 내 경우엔 책이 숨쉬고 잠드는 공간, 즉 서가에 책을 꽂을 때
작가나 장르별로 분류하지 않고 표지 색별로 정리하는 편이다. 이는 만약 책에도 자아가 있다면 비슷한 색깔로 옷을 차려입은 녀석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라는 얼토당토하는 상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표지의 색상만 잘 기억해두면 책을 찾을 때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다. 개인의 취향은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과 생활 습관, 그리고 취미 활동에도 깃들기 마련인데, 취향이 적절히 반영된 취미는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 사람 왕년엔 잘 나갔지만 지금은 한물 같잖아 라는 조롱에 시달리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한동안 본인의 영역에서 벗어나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우린 심심찮게 접한다. 쉼을 뜻하는 한자 휴가, 나무 옆에 사람이 기댄 모습이듯 사람은 때로 무언가에 기대야만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육신의 쉼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쉼도 그러할 것이다. 특히 내면에서 솟아나는 다양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절망감과 무력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만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라면 자기만의 장소와 취미 등으로 눈을 돌려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길을 뜻하는 영어 단어 로드와 짐을 뜻하는 로드의 철자가 비슷하다. 그래서일까? 사람마다 삶의 방향이 다른 만큼 저마다 다른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간다. 삶의 무게가 어떠한지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만 안다. 단,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혼자만의 힘으로 스스로를 떠받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인간의 마음은 늘 기댈 곳을 필요로 한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별일이 아닌 것이 없다. 상처를 덜 받으려는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별을 겪은 뒤 별일 아닌 일로 헤어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글쎄, 사랑하는 사이에 별일이 아닌 것이 있기나 할까? 인간의 마음은 수백 수천 개의 각기 다른 방이 촘촘히 연결된 벌집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지 모른다. 하나의 방에서 일어난 소라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른 방들로 퍼져나가며 크게 증폭되기 마련이다.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고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듯 이별과 사랑은 극히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다 특별하지만 특출난 사람은 드물다. 인간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다 같은 말을 난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실패를 맛보는 순간 실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름의 의미를 발견하고 어떻게든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한다. 이런 심리 때문에 실패에서 교훈을 찾지 않는 사람이 진짜 실패자입니다. 따위에 그럴듯한 경구가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실패가 정말 삶의 교훈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물론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소위 실패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자신이 겪은 실패를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실패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마음을 잔뜩 웅크리거나 한두 번의 실패를 피할 수 없는 슬럼프로 받아들이는 이도 있다.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처럼 작은 실패를 침소봉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소심한 마음의 소유자가 대수롭지 않은 실패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자신감을 잃고 주눅이 드는 것일까? 글쎄다. 어쩌면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실패를 겪은 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겸허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가물에 콩나듯 한다. 대부분 사람은 원래 나는 이 일을 해낼 능력과 자격이 충분한 사람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실패의 원인을 외부적 환경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혹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결과 앞에서 크게 낙담하거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개인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인디비주얼엔 어원적으로 더는 나눌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뜻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모두 실존적 단독자로서 개별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특별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다만 능력과 재능의 측면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람의 능력은 평범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평범하다는 것은 평균을 살짝 웃돌거나 평균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낙담할 일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은 내가 그리 특출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틈틈이 깨닫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실패를 겪을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이를 부인하기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지도 모른다. 우린 실패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다. 때론 관계가 아니라 나를 지켜야 한다. 몇 해 전 서점에서 열린 사인회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내 책에 사인을 받은 독자 한 분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입을 열었다. 저 작가님, 고민이 있는데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한때 친하게 지내다 멀어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마음을 아예 닫아버렸는지 절 차갑게 대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전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하고 또 약속도 잡고 있어요. 소중한 친구인가 봐요. 예. 그런데 친구를 붙잡기 위한 제 노력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친구와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무 말이라도 해주세요. 나중에 책을 통해서라도 꼭 답해주세요. 사인회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독자의 입을 통해 관계와 사귐에 관한 사연을 듣게 된다.
그런 고민을 접할 때마다 나는 허공을 바라보며 머뭇거린다. 함부로 조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애당초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는 한쪽이 애쓴다고 해서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계의 해결책은 우리의 노력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대인관계에 딱 들어맞는 법칙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컨대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지지 않아야 꾸준히 유지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갈등을 회복하고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관계도 있으니 말이다. 나도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고민 때문에 한숨을 푹푹 내쉴 때가 있다. 다만 난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춰주진 않는 편이다.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지키는 것이 때론 훨씬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최근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같은 과일도 커다란 상자에 드문드문 담을 때보다 작은 상자에 다닥다닥 보관할 때 훨씬 빨리 썩는다고 어느 직원이 알려주었다. 숨쉴 공간이 필요한 게 어디 과일뿐이랴. 사람 사귐도 때로는 적당한 틈이 필요하다.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대할 땐 불을 대하듯 해야 한다.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접근하고 멀어질 땐 얼지 않을 만큼만 떨어져라 라고 말하면서 인간관계야말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은 누구나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고민을 안고 산다. 오래전 맺은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과정에서 얻은 상처가 마음 구석구석에 쌓여서 골마 터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둘 사이에 존중감이 스미기는커녕 돌아오는 게 매번 상처뿐이라면 그 관계를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상대와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한다. 내 존엄성을 짓밟혀가면서까지 마땅히 유지해야 하는 인연은 없는지도 모른다. 나를 빼앗기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온 힘을 다해 벗어나야 하는 굴레에 불과하다.